국어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용 Q&A 3탄 준비했습니다. 지금 임용시험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답안 작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슬기짱쌤은 도대체 어떻게 답안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생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해주셨는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의 답안 작성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답안 작성 시에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지, 개요를 짜고 작성하시는 편이었는지, 최대한 네 줄을 꽉 채웠는지 등등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혹시 답안을 작성할 때 이것만큼은 신경 쓰거나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묶어서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임용시험이 주관식이다 보니까 도대체 주관식 시험은 답안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실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답안을 작성할 때 중점을 둔 부분은 조건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험지를 보면 작성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작성 방법에 작성해야 하는 조건과 그 조건의 가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꼭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요를 작성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뭔가 거창한 개요를 따로 쓰지는 않았고요.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꼭 밑줄을 쳐서 거기에 화살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억이 무슨 의미인지 써라 하면 기억의 의미에 밑줄을 치고 화살표를 해놓고 바로 지문을 읽으면서 그 기억의 의미를 미리 문제에다 적어놓고 그걸 보고 바로 답안지에 작성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실제로 제가 문제지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임용시험이 사실상 시험 시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되게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요를 아름답게 작성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면서도 내가 조건에서 써야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잘 써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나름대로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바로 어떻게 적어야 내가 잊지 않고 그것들을 잘 써내려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연습을 자꾸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용시험의 답안에서는 결코 문학적인 글이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완성도를 높은 글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글이 너무 단순해 보인다 혹은 너무 없어 보인다 이런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채점을 하는 입장에서 첫째, 둘째 이런 거 되게 잘 보이게 표지를 잘 써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네 줄 꽉꽉 채웠는지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줄수가 긴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요구하는 게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네 줄 꽉꽉 채우고 가끔은 조금 넘어서 줄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내가 쓸 말을 이미 다 썼는데 굳이 네 줄을 채우기 위해서 길게 장황하게 쓰는 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줄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조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수만 잘 채워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짧은 답안은 두 줄 조금 넘는 세 줄이 안 되게 쓴 적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줄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쓸 게 너무 많아서 줄을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 슬기짱쌤은 어떻게 줄 추가하셨나요? 라고 물어본 선생님도 계셨는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쓰다 보니까 한 줄 정도 좀 넘길 것 같다라고 하면 마지막 줄을 반으로 가로로 나눠가지고 글씨 좀 작게 써서 적었어요. 그리고 줄 추가하실 때 글씨가 너무 작아져서 혹시 내가 답안 적은 거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거 다 크게 해서 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스캔해가지고 컴퓨터로 보시면서 확대할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냥 좀 어떤 말을 썼는지 잘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자음과 모음이 내가 이응이라고 썼는데 미음이라고 보이지 않도록 정도만 잘 써주신다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같이 붙은 선생님이 굉장히 악필이셨는데도 무난하게 잘 합격하셨거든요. 그래서 글씨 조금 못 쓴다, 난 예쁘지 않다 라고 해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써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것만큼은 신경 썼다 라고 하는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용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제가 초수 때 첨삭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문법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용어의 정확성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고, 용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문제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답안에 작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새로운, 내가 알고 있는 좀 더 수준 높아 보이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문제에 나와 있는 용어가 실제로 답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어와 굉장히 비슷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오다가 잘못된 걸 가지고 오느니 문제에서 제시해준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용어를 좀 정확하게 쓰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문제와 작성 방법과 지문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좀 잘 활용해서 썼고요. 실제로 제가 합격한 해에 A형 마지막 문제 푸는데 시간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조건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썼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많이 깎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거나 내가 잘 모르겠거나 하면 절대로 백지로 비워두지 마시고요. 조건에 있는 거라도 활용해가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용어라도 그대로 갖다 쓰시면 어느 정도 걸리는 점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어에 신경 많이 썼다는 거,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도 정확한 용어를 외워서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점하는 입장에서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그 용어가 점수로 채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용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오늘의 Q&A, 슬기짱쌤의 답안 작성 꿀팁, 대답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공부했을 때 첨삭받았던 모의고사 첨삭 내용이랑 그 첨삭받았을 때 제출한 답안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임용시험장에서 풀었던 시험 문제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진으로 찍어서 PDF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표시하면서 풀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답안으로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옮겼는지 제 복기 자료까지 함께 보여드리면서 실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용 영상 찍으면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줌으로 여러분들에게 PDF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먼저 모의고사 첨삭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여드릴 때 조금 잘한 거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첨삭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황건우 선생님한테 첨삭을 받았고요. 지금 여기 총평 보면은 교육론 서술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잘한 것 같은 날 답안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선생님들한테 이 문제를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이 문제 자료는 다 버리고 나눔하고 이래서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답안지랑 채점 기준 보여드리면서 비교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A형 5번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A형 5번 보면 지금 배점이랑 오른쪽에 제 점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문제는 4점을 전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채점 기준을 보면요. 첫째는 다발짓기 전략이라고 전략 이름 하나 써주는 게 0.5점. 그리고 그 다발짓기 전략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또 0.5점인가 봐요. 그 다음에 둘째로 사용된 전략이 개요짜기 전략이라는 거, 명칭 써주면 0.5점,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적어주면 0.5점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채점 기준에서 어떤 초고 쓰기 전략을 사용했는지 구두장문이라는 용어 써주면 1점인 것 같고 그 구두장문의 장점을 써주는 게 다음 1점을 받는 그런 채점 평가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문제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답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답안 보면 제가 A형 5번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쓴 내용을 한번 보면요. 가에서 김 교사가 조언한 내용 조직하기 단계의 전략은 첫째 다발짓기이다 라고 해서 첫째라는 거 명시적으로 잘 보이게 적어줬고 앞에 부분은 작성 방법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에서 김 교사가 조언한 내용 조직하기의 전략을 2가지 쓰고 이런 식으로 작성 방법에 써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다발짓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개요 작성한 거 명칭 적어줬고 그 개요를 어떻게 작성하게 했는지도 구체적인 설명으로 적어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들어갔던 게 나에서 민우에게 조언한 초고 쓰기 전략은 이라고 해서 작성 방법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 전략 이름 따옴표에서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하나 써주는 게 조건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작성 방법에 뭐 장점을 쓰고 이렇게 써 있으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채점하는 사람이 쉽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용어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서술을 했어요. 어느 정도 선생님들께서 제 실제 답안을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모의고사 답안지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제 실제 임용시험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개요 작성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개요를 거창하게 작성한 건 아니지만 문제 풀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써야지 라고 하는 걸 꼭 표시하고 넘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용시험 문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도 A형 5번이네요. A형 5번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 왼쪽에 제가 이렇게 뭔가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숫자를 썼어요. 지금 55분까지 하자 이런 표시거든요. 제가 단답형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5분 안에 쓰려고 했고 서술형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분 안에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면서 지금이 45분이면 이 문제는 55분 안에 답안지까지 작성해야지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시간 배분 잘 하려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놔봤자 마지막 문제 쓸 때 모자랐어요. 어쨌든 자 문제를 보면 제가 문제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가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큰 표시를 하지 않았고 1번으로 여기를 읽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작성 방법을 먼저 읽었어요. 작성 방법에서 가에서 나가 기억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나의 관점에서 서술할 것이라고 써 있는데 일단 기억이 어딘지를 알아야 이거에 대해서 쓰니까 저는 이런 문제면 기억에 표시를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줬어요. 이 부분을 여기다가 써줘야 된다라는 표시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 나름의 법칙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관점에서 서술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또 이렇게 바로 읽고 가와 나를 종합해서 위에다가 지금 써놓은 거예요. 내용을. 지금 어머니가 오빠가 어디 가서 죽은 일을 겪고 난 후에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라고 해서 나의 관점 써주면서 이렇게 써야지 라고 계획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지금 가지수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행위에서 또 마찬가지로 니은을 표시를 해야죠. 니은 부적응 행위죠. 이거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에서 2가지 찾으라고 할 때 저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먼저 이렇게 숫자를 써요. 1번, 2번. 이 문제는 2개 써야 된다라고 해서 2가지라고 번호만 써놓고 그 다음에 지문 읽으면서 1, 2번에 무엇을 쓸 건지를 미리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시험 시간에 이렇게 적고 2개가 다 완성이 되면 답안지에 적었고요. 지금 보면 공통된 의미를 쓰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화살표만 해놓습니다. 먼저. 그래서 1번 찾고 2번 찾고 그것의 공통된 의미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답 적어놓고 지금 작성 방법 근처에 있는 애들 종합해서 답안지를 적었는데요. 그럼 이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적었는지 저의 복기 자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써놓은 개요가 답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형 5번이죠. 5번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나의 관점에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 가 제가 작성 방법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용어예요. 나의 관점에서 엄마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해서 명확하게 쓰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두 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것도 작성 방법에 있는 말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왜냐면 읽을 때 헷갈리지 말라고 저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해당하는 행위는 첫째 이것과 둘째 이것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 명시적으로 확 보이게 쓰려고 노력했고 다음 조건이 이거였죠. 공통된 의미는 무엇이냐. 그래서 마찬가지 이 두 행위의 공통된 의미는 이라고 해서 작성 방법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볼 때 편하게 공통된 의미는 이것이 충격적인 경험이라는 것이다 하고 부연 설명은 뒷줄에 이렇게 써줬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답안 작성할 때 최대한 보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잘 볼 수 있도록 써야겠다. 깔끔하게 너무 부연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필요한 것만 쓰려고 최대한 많이 줄이려고 그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실제 답안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선생님들 답안 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선생님들 정말 걱정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늘 얘기하고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답안 작성할 때는 최대한 뚜렷하게 잘 보이게 첫째, 둘째, 이것의 의미는 이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다. 왜냐하면 이렇다. 이렇게 표지 명확하게 써주시면서 작성하시면 채점하시는 입장에서도 선생님들이 작성해주신 내용들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모두 점수로 채점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내 글이 없어 보인다 생각하더라도 단순하게, 심플하게, 깔끔하게 쓰시도록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질문이나 요청사항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슬기짱 선생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